이 차트가 좀 데칼코마니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급락 구간은 이게 어떻게 조금 회복을 하면은 급등 구간으로 돌아옵니다. 왜 급락은 급등이냐면 급락을 했다는 거는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대에 참여한 거래 참여자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오를 때도 저항 없이 오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매물대 파트를 하루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물대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매물대 편을 벌써 6편입니다. 매물대 편을 아,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매물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물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보조지표의 왕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그냥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일어난 가격대를 말합니다. 그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네,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좀 많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상 매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마동석 형님 또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매물대 이 제 차트에 지표가 켜져 있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그냥 이 캔들을 엄청 압축해서 이렇게 짧게 보이는 거고, 이게 그냥 하나 이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면은 여기 거래에 참여한 매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나중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 자체가 우리 예전에 이평선 배운 것처럼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 예시 사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행보를 했죠. 그리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오른 상태에서 또 일정 기간 동안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예, 이게 하락을 하면은 어디서 보통 이 하락이 멈추냐면요. 이 매물대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로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이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우리 편이지만 위에 있으면은 이제 적군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매물대도 위에 있으면은 저항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 맞고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동석입니다.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뭐 과거의 지지와 저항으로 특정 가격대 오래 머물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락을 하면은 되게 특정 가격대에서 멈추면서 크게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쪽인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고 되게 거래량이 높이 터졌습니다. 예, 거래량이 높이 터지니까 저는 이제 거래량이 높게 터진 자리는 여기는 누군가는 지키고 싶은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진짜 반등을 했지만 이게 반등을 할 때도 급한 하락은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돌리지 않고 이렇게 좀 반등하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를 지키려고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후에 이게 물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좀 예쁜 모양이 됐었겠지만 여기를 깨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깨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매물대가 지지와 저항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본전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심리가 뭐냐면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매수한 단가가 있는데요. 그 단가보다 이제 물린다고 하죠. 단가보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안감이 스물스물 밀려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내가 더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전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빨리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경우가 아까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위에 있을 때 저항이 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물려 있을 겁니다. 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 가격대가 오면은 본전 자리니까 빨리 되파는 거죠. 아, 탈출해야겠다. 그러면서 매도세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맞춰서 본전 심리가 아니라 선물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지표를 가지고 선물 베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매도세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라는 거는 되게 한 번에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헤딩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부딪혔다 떨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하면서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매물대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래 머무른 가격대를 매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 그렇지.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트를 보면은 바로 이 네모 박스 구간이 오래 머무른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유용하게 다가갈 겁니다. 급락 전 가격대랑 반등하다가 실패한 가격대도 매물대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에 맞는 예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마찬가지, 딱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있는데요. 여기 이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촬영하는 일 기준으로는 여기 가격대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가격대가 이쪽까지 오면은 요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급락 전 가격대가 왜 매물대로 남냐면요. 그 전에 이제 매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물려있는 시점이 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물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락한다는 거는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손절을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물려버린 겁니다. 덜컥.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차라리 계단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하락을 했으면은 중간중간 손절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저항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급락이 클수록 이 급락 전 가격대는 굉장히 강한 저항 자리로 남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급락 전 가격대의 매물대 사례고요. 네. 두 번째는 반등하다가 실패한 가격대도 오래 횡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도 어제 매매하다가 손실을 크게 입었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이 시간입니다. 5시. 이게 급락을 했고 거래량이 높게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반등을 노리고 매수에 동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한번 멈추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지만 이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여기 매수한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걸 볼 수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조차 다 물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처음에 여기 매물대를 맞고 재차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해주는 경우도 잘 흔하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왔네요. 왔지만 여기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네. 여기에 매물대가 한 번, 두 번이나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단타를 하다가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겟을 잡을 때 절대 여기 이상 타겟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이 매물대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자리 되는 거죠. 요 정도 자리에서 미리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은 이걸 좀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N자죠.
이 파동이 왜 N자 형태로 만들어질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통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여기 위까지, 이 매물대까지 도달하지 않고 이 매물대에 도달하기 전에 재차 하락을 하는 경우가 너무 일반적인 패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매물대에 많이 물려 있으면은 여기 가격을 잘 쉽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신호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죠. 예, 돌파를 하면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면 다시 이게 지지로 남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지는 뚫리면 저항이 되고 저항이 깨지면은 지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매물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 매물대를 여기서 깼다면은 나중에 이 파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자리가 되면은 여기는 다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네. 이 매물대를 알면은 이 차트가 좀 데칼코마니처럼 보입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특정 가격대에 오랫동안 횡보하고 이제 또 급하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이 빨간색 가로축선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차트가 좀 데칼코마니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똑같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급락 구간은 이게 어떻게 조금 회복을 하면은 급등 구간으로 돌아옵니다. 음, 왜 급락은 급등이냐면 급락을 했다는 거는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 당연히 그 가격대에 참여한 거래 참여자들이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오를 때도 저항 없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급락은 급등으로 돌아왔고요.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지우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깔끔한 급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에 횡보하면서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구간이 되니까 여기서 급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이렇게 어,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여기도 반등했다 떨어지는 형태로 비슷하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네. 이게 매물대가 정말 알고 나면은 어떤 뭐 미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과학적입니다. 네, 네, 매물대가 지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인터뷰 때도 한번 예시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에서 2021년은 엄청난 우리나라의 아파트 상승 붐 시기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020년에서 2021년의 상승 붐을 많이 기억하시지만 사실 그 전에는 한 17년에서 20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아파트 가격은 횡보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자체가 매물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2020년에서 2021년에 급등을 했으니까 2023년에 다시 급락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은 이 아래 매물대 자리까지 지금 도달한 아파트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블리 형님께서 뭐 2018년 정도에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물론 이제 주식이랑 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가격 내가 구매한 가격대가 오면은 그냥 이 매물을 팔지 않는 거죠. 그냥 원래 여기서 같으면은 좀 내가 팔까 고민을 했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수익은 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매도 물량으로 내놓지 않고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그냥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건 제 사례인데 이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실제로 이 매물대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두 채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저도, 네, 아파트, 뭐, 사실, 부동산을, 매물대를 보고 매수한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거래에 참여자들이 있는 이 가격대는 저는 깨고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 초죠. 2023년 초에 되게,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도 금리가 엄청 높고, 뭐, 부동산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는데, 이 가격대에 와 있는
지역을 발견을 해서 두 채 투자에 들어갔고요. 제가 실제로 당시에 거래했던 아파트의 실거래 차트를 가지고 왔고 제가 매수한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여기 3억에서 3억 후반입니다. 여기 아랫바가 3억이니까 3억 후반에서 4억 후반에 되게 오랫동안 많은 가격 정체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7억 7천 가까이 급등을 했고 나서 되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또 급락을 한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억 8,800에 3월 10일 날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고 봐서 잘 샀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는 사실 누구나 다 더 떨어질 것 같았잖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23년 초가 부동산 매수하기 좋았구나. 지금 알 뿐이지, 그때 매수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관점이 하나 있으면은 어떤 뉴스나 그때의 시장 분위기에 좀 덜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더 깊은 하락을 한 데도 있고 이 시기가 너무 좋은 시기였습니다. 작년 초가.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이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5억에서 6억 가격대에 되게 많은 횡보를 했었습니다. 5억에서 6억.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11억 8천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것도 되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매물대를 많이 쌓지 않고 급등을 하는 거는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반대로 락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으로 오면서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비슷한 시기에 네, 이것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수익 난 것을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매물대 이론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저는 설명만 하고 뭐 저는 또 다른 저만의 뭐 매매 방법이나 어떤 뭐 저만의 뭐 비기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제가 적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여기 차트 공부편에서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매물대를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 위한 꿀팁을 공개 드리겠습니다. 매물대 하나만을 보는 것은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더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지표를 다른 우리 공부했던 여러 가지 지금 벌써 6편이니까 4, 5개 정도의 지표를 봤잖아요. 네. 그것들과 같이 병합해서 보면은 타율이 올라갑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었는데, 저는 단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먼저, 단타를 할 때는 저는 3분봉 차트를 많이 켜놓습니다. 3분봉 차트를 켜놓고, 이게 이평선에서도 본 것처럼 역배열이 되니까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캔들이 하나하나가 3분이라서 되게 짧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에 급등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락으로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한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잘하면 여기 매물대랑 또 뒤에 여기 매물대 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 급등 구간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락할 때는 락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3분봉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너무 횡보한 가격이 짧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미리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3분봉으로 이렇게 매물대를 체크를 해 놓습니다. 가로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이거를 네, 아마 이 시점이겠죠. 여기에 좀 집중을 합니다. 매매할 때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매물대라는 걸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거래량을 체크합니다.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여기 부근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N자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락해야 나중에 반등도 그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그래서 사이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바로 뚫고 간다는 뜻이랑 일맥상통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 매물대에 닿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리고 매물대 없이 빠르게 하락할 때, 이 세 음. 가지가 일치할 때 분할 매수를 합니다. 네. 분할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네, 매물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이 커지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너무 얇죠. 네, 매물대가 횡보한 가격 시간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갑니다. 음. 그럼 여기서부터 사면 되지 왜 여기서부터 사냐? 여기서부터 반등하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사고 10%, 네, 30%, 40%, 네, 이런 식으로 각 매물대마다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바이더딥 하는 거죠. 떨어지면 범매수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대에서 실제로 이만큼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이후에 이렇게 재차 다시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이 어디서 멈췄냐면은 여기 매물대에서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매물대에서. 네, 이게 매물대에서 멈췄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10%, 여기서 30%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 평균 단가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요 초록색, 요 선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면은 저는 여기서 샀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초록색이 제 평균 단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지금 급락하기 전 자리 있죠. 네. 이 급락하기 전은 이렇게 한 번에 V자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도달하기 전에 50% 이상 다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오를 때마다 비중을 계속 분할해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재차 하락을 하다가 이게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렸다가 오르면서 여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매물대를 봅니다. 그 다음 매물대는 이쪽이 되죠. 여기도 매물대가 엄청 두꺼운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50% 이상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올라갈 때 여기 부근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너무 평단이 좋아. 스윙을 가져가고 싶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급락하기 전 가격대에서는 일부라도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 왜냐면 이 급락하기 전 자리는 이게 한 번에 뚫는 경우가 잘 없고요. 이렇게 네. 한번 부딪혔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히고 나서야 위로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린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네, 급락 전 맞아요. 가격대는. 네. 이게 우리가 반대로 매매를 하면서 물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덜컥 마이너스 20%, 30%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 급락하기 전부터 이제 이 시체들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만큼.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급락하기 전 가격대에서 도달하기 전에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차트가 지난 거를 해석하는 거라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게 캔들이 뒤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많이 불안하거든요. 진짜 무섭죠, 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반등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까지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흔합니다. 오히려 더 많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속 내리는 겁니다. N자식으로. 네. 이렇게. 최근에 하락한 차트들이 많은데 한번 그거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